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공감텐 이주호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프로그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지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 급락했죠. 오늘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물가 지표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실질 임금이 0.6% 감소했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견고하다는 게 중론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소비마저도 위축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지표가 저의 눈길을 상당히 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75bp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월가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지수 선물은 이미 1% 안팎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지수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된 이후에 지속적인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코스피 시장이 2.8%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5%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자, 아마도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이번 주에도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대책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입니다. 잠금 해제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종목 이야기를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심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앞서 보신 대로 낙폭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한 7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오늘이고 대형주의 낙폭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가죠. 김종회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 좋지 않네요. 오늘장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액 기준 매도 1, 2위 종목으로 자리 내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반도체 대형 두 종목 모두 밀려나고 있어요. 어찌 보시는지 주말 사이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5% 이상씩 다 빠졌거든요. 전략 좀 주세요. 일단 저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모멘텀. 저 개인적으로는 6월 달은 조금 평온하게 지나가다가 7월 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장은 좀 더 민감하게 물가 지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있을 FOMC의 결과. FOMC의 결과는 0.5가 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0.75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채권의 매각과 더불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매각과 0.5를 더하면 0.75라고 했는데 그러면 0.75에 만약에 채권 매각까지 더해지면 그러면 100bp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자체가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을 쉽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요. 근데 반도체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믿고 있었던 게 뭡니까? 서버와 관련돼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봤던 것인데 인텔이 또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파이어 레피지가 3분기에도 나오기 힘들 수 있다. 결국 4분기에 지금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제품 나올 때는 아마 시간 맞춰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IT 제품 수요가 부진한 건 다 알겠는데 서버가 견조하기 때문에 반도체 믿어보자라고 그동안 외쳤던 것인데 그러면 서버와 관련된 수요도 이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4분기 말이나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DDR5와 관련된 매출의 증가 속도는 더 이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실적에서 반도체도 결국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점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떨어지는 주가가 과연 적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떨어지는 그 각도와 현재의 가치가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가치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외 종목, 미국 종목과 국내 종목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종목이 5%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빠지리라는 법은 없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시장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뭐 분할 매수는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저 높은 가격에서부터 계속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뭐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반등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결국은 원래 저는 3분기 정도라고 봤는데 이것도 4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이들 종목이 일단 뭐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또 지연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나쁜 가격에 굳이 추격하면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매도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국내에서는 또 S&P 500과 코스피의 상대 강도도, 이머징 마켓 시장의 상대 강도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뉴욕장의 급락만큼 빠진다? 거기까지는 일단 너무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건네주셨어요. 짤막하게 증권주 뷰 좀 듣고 싶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주들 뭐 오늘 분위기 당연히 좋지 않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울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증권주 뷰는 어찌 가져가세요? 증권주는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 감소, 그리고 채권 관련된 손실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 우려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런데 모든 증권주가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증권주 중에서 금리 관련 변동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혹은 과거 얘기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물량이 많은 증권주는 저는 뭐 주가 하락과 상관없이 좀 버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견실한 증권주에 대해서는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수 가능한 시점에 왔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높거나 금리 변동성에 크게 노출된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오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권주가 어떤 사업의 영역이 조금 더 많은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 선정 어찌하셨을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나홀로 독야청청. 사실 올해 한국항공우주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웃고 계실 거예요. 딱 80% 정도 올라왔고요. 오늘장에서는 살짝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0.5%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포인트 잡아보면 지난주는 폴란드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또 하나의 이슈가 들려왔어요. 로키드 마틴과 또 협력 합의서를 서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잘 풀려서 미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뭐 수조 원, 수십조 원 확보하게 될 거다. 뭐 또 긍정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이지 않는 수주. 그다음에 이 수주가 마지막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과 이런 계약을 이루게 된다면 아니 그 가장 이제 방위 산업에서 최정점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그렇다면 미국과 로키드 마틴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와도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주가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가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모멘텀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가가 관건일 텐데, 뭐 추가적으로 뭐 이집트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과의 이런 연계 가능성이 알려진 지금이 모멘텀의 정점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의 이유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수주 모멘텀이었다면 수주 모멘텀과 관련된 기대감도 아직 정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정점으로 치닫고 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은 경계의 시각을 우리가 조금씩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종목을 1월 달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겠지만 최근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모멘텀이 이익 모멘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모멘텀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듀얼 모멘텀 중에서 수주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 정점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 그중에서 절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장기 관점에서야 당연히 뭐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셨고 사실 연초에 위원님과 함께 다뤘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이거 볼만하다라고 얘기 주셨던 그 시점에 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좀 이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잡겠습니다. 누리호와 KF21. KF21은 전투기 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포인트로 연결될까요? 네, 저쪽에 보시면 지금 누리호 6월 15일 날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도 아까 이제 수주가 실적의 모멘텀이었다면 이건 이게 주가의 이벤트적인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의 모멘텀이 오래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누리호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일단 이것을 이벤트를 지났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한 가지 모멘텀을 꺾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종목의 최대 모멘텀은 7월 달에 있을 국내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되면 아까 언급드렸던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과거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KFX 사업이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모멘텀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월 15일 날에 있을 누리호 발사, 그 다음에 7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KF21의 시험 비행,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모멘텀에 더불어서 이벤트 모멘텀도 서서히 정점을 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저가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적어도 뭐 한 5만 원권 이상에서 급하게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짧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모멘텀의 정점과 주가의 정점이 일치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 전체 모멘텀 100으로 봤을 때 한 7, 80%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밸류 평가를 남아있는 한 20, 30% 정도까지 이제 치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 어떤 밸류를 주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일단 PR 관점에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밸류 그 밴드에서 네. 상단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PBR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해외로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밴드의 전반적인 흐름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위쪽으로도 새로운 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밴드의 저점이 빨간 선에서 녹색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수주 모멘텀은 한 7, 80 정도의 흐름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벤트 모멘텀은 제가 보기엔 거의 8, 9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주 모멘텀과 이벤트 모멘텀이 모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점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싼 가격에 사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최근에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모멘텀 소진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부터는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역사적 밴드의 상단을 못 깬 상황이니까 주가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이 종목의 추세가 좀 이탈되는 뭐 5주선이 됐든 아니면 뭐 21선이 됐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기술적인 흐름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정점이 다 지났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가격에 사셨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비중 조절을 이제부터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호등으로 치면 약간 주황불 같은 김 의원님이세요. 처음에 뭐 이 종목 얘기해 주실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소외받고 있을 때 항공기 부품이나 뭐 무기나 국방 예산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고 또 이 종목으로 꽤나 많은 이익이 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포인트를 잡아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잔금 해제. 신작보다 규제 완화.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렇죠. 다른 게임주와 뭐 동일하게요. 하반기에 뭐 기대감이 있어요? 신작 기대? 일단 뭐 신작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시장이 또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 게임주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기존에 이제 좀 강자였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뭐 신규 게임 혹은 실적의 강화 이런 것들로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네오위즈 같은 종목을 탑픽으로 꼽은 그런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작이라고 하는 이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신작 자체가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런 신작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 신작이 글로벌 성공을 해서 아주 뭐 폭발적인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게임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작이 나오기 전에 투자했다가 신작이 나올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 많이 취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게임주를 매매하는 패턴으로 보자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게임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점. 그다음에 이 종목의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개별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하반기에 기대작이 많다고 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 그것은 저는 뭐 그렇게 적절치 않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왜 네오위즈를 오늘의 종목 이야기로 꼽아 주셨을지 뭔가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을지 다음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 연초에 또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발을 전혀 못 봤다가 최근 들어 조금 나아지는 말씀 주신 대로 하다가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원래 2월 달에 뭐 해소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약간 선거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막 얽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전부 규제 완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규제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게임에 특정적으로 의존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여러 게임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웹보드 게임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면 웹보드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름은 지금 바뀌었지만 뭐 과거 뭐 썬데이 토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 W 게임즈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웹보드의 규제가 줄어드는 그런 구간에서 일정 부분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주가는 폭발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좋게 보는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적자를 줄이거나 실적이 정상화되는 종목군들의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오위즈 하반기 뭐 신작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풀리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P2E 뭐 플랫폼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당장 뭐 수익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규제가 줄어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자기 이제 내부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 이 클라우드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에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의 실적이 조금 좋아질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5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수급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로의 파이를 좀 많이 두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밸류 평가해 주세요. 네, 자, 결론부터 드릴까요? 그러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PR이나 PBR 국면에서 거의 저점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최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익이 개선될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평균 가격까지 회복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네오이즈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밴드 상에서의 저점까지 떨어졌다면 밴드에서 한 중간 혹은 중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가격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수급적으로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관 매수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요인도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3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 한 3만 원대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번 반등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가격을 본다면 아마 신작 게임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패턴에서 조금 억울해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자주 나눠봤었는데요. 네오위즈 규제 완화 효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도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그 내용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종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